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7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유튜브 생중계로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기자간담회를 기대하셨던 많은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조치인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국내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기자간담회는 전 세계 취재진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현장 질의응답 대신에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기자님들의 질문에 아티스트가 답변하는 순서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입장해주세요. 자,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자,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리에 앉기 전에 단체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정규 4주입니다. 맵 오브 더 소울 7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각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죠. 먼저 RMC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정말 앨범 발매 때마다 저에게 항상 많은 관심 가주시는 모든 전 세계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오늘은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앨범에 대한 많은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B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니 되게 많이 떨리고요. 새 앨범과 이제 함께 이제 세계 곳곳에 계신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밝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많이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B씨.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네, 저희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기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뭐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가씨 고맙습니다. 진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새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국씨.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계신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또 지켜보고 있을 우리 아미 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민씨.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RM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 기자님들께서 오실 줄 알고 저희가 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계신 것처럼 또 저희가 열심히 또 성의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정규 4집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앨범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분들의 희망, 팬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생중계 중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과 기자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이홉 씨의 인사까지 각자 멤버들의 인사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은 정말 넓은 공간에 많은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 기자분들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 생중계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자님들이 앞에 안 계셔서 제이홉 씨가 기자님들의 희망 이 멘트를 할까 말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하시네요.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기대하고 계시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기자 간담회는요, 글로벌 미디어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양쪽에 보일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이는 수많은 단어들이 전 세계 미디어에서 보내주신 방탄소년단에 대한 질문에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눈에 띄죠. 오늘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기자님들께 궁금하신 점들을 사전에 요청을 드렸고 그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전 세계 많은 취재진분들께 RMC가 대표로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양쪽에 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각자 하나씩 선택해 주시고요. 그와 단어와 관련된 질문이 공개가 됩니다. 답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맏형, 진 씨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가 7명이니까 저기 세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세븐입니다. 자, 맵 오브 더 소울 세븐, 이것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이전 앨범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은 저희 7명 멤버들이 한 팀으로 모인 방탄소년단 데뷔 후 7년을 돌아보는 그런 앨범인데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대해 노래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이전 앨범 페르소나 앨범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 수없이 거쳐온 길들,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냈는데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저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또한 자신의 진짜 모습임을 알게 된 저희 방탄소년단의 고백을 들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네요, 세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왜 섀도우랑 이고라는 어떤 두 개념을 통합시켜서 냈는지, 한 앨범으로 내는지에 대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8, 9월에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모종의 이유들로, 그리고 제가 회사와의 합의, 저희끼리의 얘기를 거쳐서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조금 컴백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또 많은 얘기가 있는 것들을 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섀도우랑 이고를 합쳐서 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희의 상처나 시련이 있는 섀도우와 그것들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저의 운명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이고가 합쳐진 그런 앨범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적절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컴백이고 섀도우와 이고가 합쳐져 있고, 또 세븐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할 수 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의 많은 영혼과 힘과 노력들을 털어 넣어서 완성된 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RMC의 추가적인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키워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타이틀곡 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보여주세요. 자,
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온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Hey 나나나 Can hold me down cause you want 자, 예. Can hold me down cause you know I'm a fighter. 예, 급하게 준비했더니 쉽게는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가사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온은 저희 방탄소년단만의 되게 파워풀한 에너지가 담긴 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은 굉장히 좀 휘청일 때도 있고 중심을 못 잡고 방황을 하던 때도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내면의 그림자 점점 더 커지고 또 뭐랄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 데뷔 7년 굉장히 이제는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게중심을 찾는 법을 알게 되면서 저희가 받았던 상처나 이런 슬픔, 시련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 싸워내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저희 온의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 또 공개가 같이 되었는데 저희와 그리고 많은 댄서분들 그리고 마칭 밴드까지 이렇게 다 같이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안무도 있고 유닛 안무도 있고 그다음 단체 안무도 포함되어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저희 멋진 퍼포먼스까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온이니까요.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국 씨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예, 정말 하면서 봤습니다. 웅장함도 느껴지고 스케일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뭐 파워풀한 댄스에 대한 이제 안무에 대한 말씀도 이제 잠시 후에 해주시겠습니다만, 정말 시선을 압도하는 게 역시 BTS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어디선가 또 따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다시 한번 글로벌한 BTS의 존재를 보여준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B 씨가 선택해 주실까요? 정말 많네요. 네, 많아요. 그 중에서 콘셉트 포토 하겠습니다. 콘셉트 포토. 네, 맞습니다. 새 앨범 발매에 앞서서 4가지 버전의 컨셉트 포토가 공개가 됐었죠. 백조와 흑조를 표현한 것, 그리고 한 폭의 명화를 연상시키는 사진도 있었고요.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컨셉의 포토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자, 컨셉 포토입니다. 이번 앨범 첫 번째 컨셉트 포토에서 완벽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백조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티스트로서 그런 열망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7명의 완벽주의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앨범의 구성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추려보면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멤버들이 어떻게 좀 어떤 과정으로 앨범을 만들게 되는지. 네. 이번 앨범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개인만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장르 이게 더해져서 이제 각자 개인의 곡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듀엣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정국이님 그리고 진님 그리고 이제 뭐 제이홉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자브라는 곡이 이렇게 완성되었었고 이번에는 저랑 지민님의 친구와 그리고 이제 RM님과 슈가님의 리스펙트 같은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단체곡 같은 경우는 정말 다채로운 음악들, 장르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씨님 호칭을 하나로 네. BC 자매뷰입니다.
데자뷰가 아니고 데자뷰가 아니고, 네. 데자뷰였어요. 많이 섭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화양연화 그리고 윙스 Love Yourself 같은 연작 앨범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앨범의 서사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맵 오브 더 소울 7도 맵 오브 더 소울의 시리즈 중 하나로서 페르소나 그리고 섀도우, 이고의 그런 서사를 한 앨범 안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트랙 리스트를 구성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선공개 곡이었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로서 겪는 그런 두려움을 고백을 한 곡이고요. 그리고 이 곡을 비롯해 세계적인 팝 가수 또 트로이 시반이라는 친구가 또 참여해준 Louder Than Bombs라는 곡은 내면의 그림자를 또 표현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반면에 또 그쵸, We Are Bulletproof, 더 이터널 같은 곡은 방탄소년단의 시련과 어두움을 겪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이고를 표현한 그런 트랙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제이홉 씨 고맙습니다. 앨범 구성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번 앨범이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총 20곡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의 흔적,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리더 RMC가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최근에 저희가 협업한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커넥트 BTS. 다양성에 대한 긍정, 연결, 소통. 정말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추구해온 철학에 공감해주신 전 세계 현대미술 작가님들과 멤버들이 함께한 거죠.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과연 관련 키워드에 대한 질문은 무엇일지 보여주시죠. 커넥트 BTS. 새 앨범 발매 이전에 공개한 컨셉트 포토와 영상은 순수 예술과 무용을 참조했으며 커넥트 BTS 프로젝트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왜 이런 비주얼 예술 프로젝트가 방탄소년단에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맵 오브 더 소울 7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나 같이 따라오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갈수록 받는 사랑의 크기나 그런 그 스케일도 커져가기 때문에 저희도 매 컴백 때마다 항상 늘 그런 고민에 되게 부딪히고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모팅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넥트 BTS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저희는 7명이서 다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한 장소에만 있어야 하고 저희가 컴백을 딱 했을 때 모든 예를 들면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나 그 런던이나 뭐 뉴욕 이런 등지에서 저희가 동시에 콘서트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예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힘을 빌려서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저희의 힘으로 많은 분들께 이 컴백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제일 수 있는 이 축제장을 함께 피지컬하게 즐기자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저도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현대미술에 대해서 열심히 또 좋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뭐 사실 언어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현대미술과 음악은 사실은 동등한 어떻게 보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들을 전달해주고 뭐 시대성을 전달해주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연결, 소통 이런 가치들을 같이 전달해주는 다른 조형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공공예술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프로젝트라고 말씀해 주셔서 블랙스완 아트 필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었는데요. 슬로베니아 현대 무용팀과 이번에 협업을 같이 해서 이제 그분들의 독창적인 안무로 곡을 재해석해준 영상이었었어요. 아마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뭔가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블랙스완이라는 곡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뭔가 자전적인 고백을 담은 곡이다 보니까 좀 이런 예술적인 감성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저희에게도 너무 고마운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블랙스완 저희 안무도 아트 필름을 연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민 씨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음악과 미술이라는 다른 장르지만 서로에게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각자 뽐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어떤 분이 선택해 주실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정국 씨. 저는 2020년 해보겠습니다. 자, 2020, 예, 올해죠. 자, 2020 관련 질문 주세요. 자, BTS의 다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올해 2020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방탄소년단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하나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공통된 대답이 네. 나오나요? 아미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값진 순간들이나 또 지금 이 위치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제 2020년의 시작을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그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서게 됐는데, 그것 또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또한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이번에 이제 오는 4월에 네. 또 저희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미 여러분들께 빨리 저희가 열심히 녹음하고 작업한 곡을 저희 라이브로, 목소리로 하루빨리 들려드리고 싶고, 또 아미 여러분들도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콘서트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정국 씨 말대로 정말 2020년 가장 집중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역시 아미 여러분들이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죠. 2020년 시작을 그래미 어워즈, 정말 한국인 가수 최초로, 한국 가수 최초로 무대를 그곳에서 선보여 주셨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대표로 한 분께 좀 부탁을. 네, 일단 우선 그래미 어워즈에 2년 연속 이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이고요. 지난해 이제 시상을 하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꼭 다시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놀랍고 되게 꿈만 같고요. 근데 사실 2017년에 처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갔을 때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상만 받고 돌아갔었었는데, 그때도 뭐랄까 잘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그래미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이제 떨리고 신났었는데, 딱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도 이제 상 받고 나서 또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연도 하고 또 상을 받고 이제 그런 거 반복하면서 이제 한 스텝 이제 또 그래미를 향해서 좀 더 한 스텝 밟아본 그런 기회나 생겼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랍고 즐겁고 또 내년에 또 기대되는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석해 주셔야죠. 참여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뭐 그래미도. 저희가 이제 예.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슈가 씨가 원하면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내년에도 가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 씨의 바람 저희도 꼭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어떤 분이 또 골라주실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BTS를 선택하겠습니다. BTS. 지민 씨가 선택한 BTS 어떤 질문일까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가들은 한 세대를 정의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세대를 규정할 아티스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십 년 후에도 남아있을 방탄소년단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유산이라고 표현해주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노래와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노래와 앨범은 평소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었었고, 그 노래 가사들을 엮어서 아시는 이제 맵 오브 더 소울이나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같은 좀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팬 여러분들께서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해 오시던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가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공감도 주고 감동도 주고 위로도 해주는 것처럼 저희의 노래 앨범이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유산이죠. 맞아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멋진 유산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BTS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팬분들이 BTS의 그때 당시 노래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감동은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유산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제이홉 씨가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마지막인 만큼 목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좋습니다. 목표 관련 질문 보여주세요. 자, 목표. 방탄소년단에게 작년은 참 많은 것들을 이룬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새 앨범이 나온 만큼 새 앨범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맵 오브 더 소울 7이 개개인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7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겪은 수많은 감정들과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앨범이다 보니 팬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팬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멤버들에게 의미 있는 앨범이면 팬분들에게도 그렇게 네네.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귀 씨?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그 정국 씨가 말했던 그 투어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하게 이제 활동하면서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 목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뤄내는 투어 콘서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정말 잘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답변도 키워드를 통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연이어서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모시지 못한 관계로요, 저희가 기자님들께 어제와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요청해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또 답변은 통역이 돼서 나가니까요, 여러분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질문 보내주신 많은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봉준호
봉준호 감독이 미국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자신의 3,000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언제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일단 본 감독님 팬이라서 예. 영화를 다 봤거든요. 다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팬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스카봉.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질문에 이제 본 감독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과찬인 것 같고, 너무,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한국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나라고,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은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랄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또 더더욱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기생충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팬입니다. 기생충. 예.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메시지까지 슈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3,000배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인들은 실감 못하겠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또 봉준호 감독께서는 또 영화 쪽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살펴볼까요? 자, 최근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비영어 문화권의 장벽을 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화계에는 봉준호가 있다면 가요계에는 방탄소년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자, 방탄소년단의 음악, 넓게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과분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뉴욕에 가서도 보면 매 매체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해주세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왜 이렇게까지 그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 있는 전 세계의 팬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나,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우리끼리 얘기도 해보고 매번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정말 농담처럼 뭐 다들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기자 간담회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요인들은 굉장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초반에 2017년에 빌보드 처음 갔을 때 인터뷰 당시에 K-pop 혹은 그 BTS의 음악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컬처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고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여러 가지 소통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이제 선물 상자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 제일 강력한 건 이 마음속에 코어나 본질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미술도 그렇고 저는 제 짧은 어떤 지식으로 제 사견으로는 시대성을 그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낸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음악에다 했고 그것들을 열심히 해냈고 안무로서 보여드리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퍼스널한 얘기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가장 범세계적인 세계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차례 옛날에 인터뷰에서 슈가 형이나 다른 멤버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 비단 한국에서만 느끼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퍼포먼스로도 풀어내고 음악으로도 풀어내고 여러 어떻게 보면 형태들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신선하고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미분들이 사실은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서 한국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한국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한국인을 모국어로 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we are always honored when we receive that question. Actually, when we went to New York in our press interviews, they always asked us why our songs, why are they loved so much, or what is it that attracts so many diverse people? We receive this question a lot, and sometimes we joke. We just say our music is great and very charming, but I think this is a chance to be serious about the answer. To be honest, I think there are many complex factors at work here. When we went to the BBMAs for the first time in 2017, I remember saying that it is a complex and integrated culture. There's our music videos, there's the dance, there's our communication. I remember mentioning that it was a gift box. And I think it's sort of the same question. I think what is at the core is what makes it very powerful. And I think it's the same with music and art. It is about the zeitgeist, and whatever shows the zeitgeist best, the spirit of the times, is what is loved the most, I think. So, our songs and our albums are individual stories. They're very personal, but I think we live in an age where this story can reson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se are not just the concerns or the feelings that we have ourselves and just in Korea, bu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our generation and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really relate to and resonate with them. So, and we try to express this through our music and through our dance. I think this is what people find to be refreshing and charming. And the question had also included a little bit about Korean culture. And we know that ARMY around the world are studying about Korea, studying Korean language because of us. And I think it's an honor, and we're very thankful that this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RMC 통역 마음에 드시죠?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까먹고 있어서 사실 통역을 해주실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짧게 했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통역까지 실시간 생중계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내주신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매한 앨범 석장이 모두 빌보드 20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빌보드 201위를 하게 된다면 비영어권 앨범 최초 4개 앨범 연속 1위이자 비틀즈 이후에 2년 안에 4개 앨범 연속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될 텐데요.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7도 좋은 성적 예상하시나요? 더불어 기록 소년단이란 수식이 따라다니는데 신기록에 대한 압박은 없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사실 성과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희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자 저희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항상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에게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압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기록으로 인한 성과보다는 되게 성취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것, 저희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항상 저희 그래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think results and records are important, but if people can draw happiness from our music, I think that would be the greatest results that we can achieve. And we work really hard on this album so we can give back some of the love that we receive from our fans. So I hope you love it. And also, it would be a lie to say that there's no pressure at all, but I think at this point, our purpose is more important than goals. Or rather than records, I think achievements, what we can achieve, I think is more important. We've always done this work we were always happy to do it, we always had fun,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And I think if we continue to do what we do, it will naturally progress into good results. 네, 맞습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적, 그리고 또 이뤄가는 과정, 그 안에서 오는 성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이나 해외 프로모션 당시 인터뷰를 보면요.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7이 대단한 앨범이라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새 앨범 준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앨범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담은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오로지 우리 앨범이라는 생각이 더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희 노래가 너무 좋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뭔가 자신감 이런 말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사실 준비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앨범 완성이 작년 10월, 11월쯤 녹음이 다 된 상태였는데 뭔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다 보니까 빨리 같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그런 설레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요. 자신감? 네, 그래서 자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라서.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네요. This album contains really our lives and ourselves. So I think I like this album. I have more love for this album. And I really love our songs. I really love our music. Every time I sing our music, I'm always happy. So I think that gives us confidence. And rather than confidence, more like we worked on this album for a long time. And actually, a lot of the songs were recorded last November or last October. And we really wanted to perform this music as soon as we can and show this music to you as soon as we can. So I was really excited. And I think that really gives us the confidence because we really love this album. We really love these songs. So I hope you can listen to them and love them as well. 자, 갑자기 장난이 좀 지민 씨 모든 노래를 정말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온이 좋아요? 아니면 필터가 좋아요? 온이랑 어떤 거요? 필터 너 개인 거. 그래요. 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같이 할 때가 더 좋아요. 네. 무대 할 때도 같이 하려고 저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라서 네. 네, 온 진짜 좋습니다. 묻자고 저도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I really like On because I always like being together with everybody else. So I want to perform with all the guys. So I love On. 통역 고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전작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발매 전 RMC를 주인공으로 한 컴백 트레일러를 공개했을 당시 섀도우, 이고 등 문구가 칠판에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작 앨범의 컴백 트레일러로 슈가 씨가 주인공인 인터루드 섀도우, 제이홉 씨가 주인공인 아우트로 에고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힌트, 예고편의 연결고리가 연작 시리즈의 서사를 긴밀하게 만들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앨범은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이미 구상이 돼 있었다는 건데 연작 시리즈는 처음부터 모든 서사를 완결시켜 놓고 작업을 해 나가는 건가요? 우선 뭐 사실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라는 어떤 개념을 짜면서 계열을 짜면서 당연히 이제 페르소나와 섀도우랑 이고라는 이제 큰 얼개는 이제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뭐 사실 저번 휴가 같은 변수는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뜻대로 가고 싶어도 저희 뜻대로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생겨요. 그래서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 뭐 큰 얼개는 있었지만 그 세부 디테일들은 이제 계속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저희끼리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편인데 이제 보통 큰 앨범의 개요나 그런 디테일들을 짤 때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이제 방식 PD님을 비롯해서 저희 하우스 팀이랑 미팅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솔로곡이 있으면 솔로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이번 앨범은 이런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각자의 뭐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몇 달 간격으로 계속 큰 얼개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부담감과 어떤 행복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앨범의 서사를 완성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e had the concept about the Map of the Soul series. Of course, we had the big picture, the framework of the persona, the shadow, and ego. But there are also elements that are outside of our control. For example, our extended vacation, it wasn't really planned. So not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But we have the big picture, and then we work out the details over a course of several months. So, when the album is being planned, we meet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with producer Pang as well as our in-house staff. So we discuss things like the solo tracks, how do we want to do them, or the direction of this album, where do we want to go. We talk about the visuals, the hair, the makeup, performance. So we have these regular meetings and we work out the details within this framework. And then we discuss things like, how are you feeling now? What are your emotions? The members, what are your pressures? What are you happy about? And we continue to communicate.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번째 질문 확인해 보시죠. 안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연습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시차 적응에 안무 연습까지 힘들지는 않았나요? 안무 포인트도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새 앨범이 나오기까지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전 앨범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만큼 나온 결과물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사실 이번 미국 연습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 댄스팀과 함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에티튜드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차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정국 씨가 또 시차라는 곡을 했으니까 뭐 시차 적응 뭐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같이 포인트 안무도 말씀해 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요? 이제 저희 안무를 일단 이번에 나온 뭐 안무나 뭐 저희 이때까지 나온 안무 중에 저는 이번 안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인트 안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또 마칭 밴드도 했기 때문에 또 드럼 스틱으로 저희가 뭐 춤을 추는 것도 포인트 안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보여줬던 돌리고 웃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안무 얘기 나오니까 진짜 이제 이번에 함께 해준 그 더랩이라는 친구들 안무 팀이 있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밴드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So we had 10 months to prepare for this album, but actually we spent about 2 months getting ready. But I think that was actually more time than what we usually have. So we worked very hard and we have no regrets. And actually you talked about going to the United States, practicing there. I think tha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as well. We worked with a dance team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we learned a lot of our attitude changed. And you also mentioned the time difference, and of course there's the song Time or Sicha by Jungkook. So maybe Jungkook, you can tell us about it a little bit and what's sort of the choreography highlight. What's great about it. I think the choreography is great. To talk about the highlights, we have the drumsticks, we have the truck driver thing with the steering wheel move. And also I want to mention the lab. They are a dance team, we work with them. It was really fun and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really thank you to the dancers at the lab as well as the marching band that we work with. 네, 제이홉 씨가 유머로 이제 돌리고라고 이제 간단하게 안무를 해주시는데 너무 격렬하고 실은 힘들어 보여서요. 예. 그리고 돌리고는 통역에서 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멋진 안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뷔 7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년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멤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며 멤버들에게 지난 7년 동안 가장 빛나는 순간과 고통 혹은 힘들었던 순간 창작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은 언제였나요? 7년을 되돌아보건데 일단 저는 이제 데뷔 전에 저는 이제 연습생이 되기 전에 방탄소년단이란 팀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때도 멋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한창 연습생 때는 멤버들이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저는 빛이 났던 것 같고 또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네? 저는 이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항상 이제 데뷔하고 느끼는 순간인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이제 1년 전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현재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현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7명이 함께 좀 많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다툼에 대한 뭐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과정들이 사실 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너무나도 잘 맞는 7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순간들이 뭐 사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순간이 아닌가. 7명이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좋고 의견이 함께 맞았을 때가 가장 좋고 그리고 같이 뭐 무대를 하든 뭐를 하든 행복한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또 없다면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시차 적응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어제 오셨죠? 네. 예. 저는 항상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통역분들이 지금 So for me, it was even when I was a trainee, I was really happy. That was the best moment for me because I saw BTS on the internet, and even way back then, before I joined BTS, I thought these guys look really great. Actually, some of the members were a little bit embarrassed about the name in Korean, but I loved it even back then. And now I think for Suga, the happiest moment is now. It's not 1 year ago or yesterday. I think maybe it's because we continue to progress step by step and because we are able to continue to grow. So I'm thankful that we can say now is our happiest moment. And J-Hope said it's challenging to live together and work together. So, we talked a lot and we talked about our differences to try to solve our differences. Being together, I think, is really the best thing, but also it's one of the challenging things. But we have grown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really work with each other. So right now, the best moments are when we're together as 7. We can now communicate, we talk, when we can perform together as 7. I think that's the best moment for me. And if we don't have that, I think that's what really is challenging. For Suga, the most difficult thing I think is jet lag. We just got here a couple days ago. I always have a really hard time adjusting to that.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미와 함께할 때 빛이 납니다. And of course, the best moment is when we are with ARMY, of course. 빼놓을 수 없죠. 뷔 씨도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7년 동안 가장 빛나고 혹은 힘들었거나. 네, 저는 7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에 가서 투어를 할 때 아미분들이랑 저희가 정말 그 정말 넓은 공연장에 저희들이 정말 주인공일 것 같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황홀했고요. 아까 질문이 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 이견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희가 투어 다닐 때는 아무래도 뭐 비행기, 호텔 그리고 공연장 이 세 개뿐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축제 같은 공연을 하고 저희가 주인공이 딱 되고 나서 그리고 그 공연이 딱 끝나고 이제 차에 타는 순간 그 공허함이 되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죠. For me, in the past 7 years, we've gone to a lot of countries. We were on tour.
And I think the happiest moments, the best moments are when we are with our army and we feel like we are the main actors here. We're standing here, and then that's when I felt the best and that's when I felt the happiest. Now about the challenging part, and I think I can share this because I've overcome this difficulty. So now I'm able to talk about it. When we're on tour, we just go from the concert venue and then we airplane and hotel, and that's what we do. So we are at the concert. It feels like a festival. I feel like I'm in the limelight. And then as soon as I get in the car to go back, I used to feel this kind of void, but not anymore. I've overcome it, and now it's not difficult anymore. 네, 7년간의 우리 멤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8번째 질문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7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RM은 NBC나 버라이어티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은 멤버의 숫자고 지난 7년의 활동, 또 행운의 숫자 7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명의 멤버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티형 멤버 진이 올 연말엔 군에 입대해야 하므로 7명의 구성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 입대 문제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 그리고 군 입대 이후에 방탄소년단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think many people will be wondering about this particular question, and as you know,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and this is sort of a sensitive topic, but I believe that military duty is a duty, and until I am called, I'll try to do the best I can, and then when I am called, I will answer, of course. 네, 진 씨의 대답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나의 그림자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이 말대로 삶의 그림자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난 이후의 방탄으로서의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인트로도 섀도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주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언제나 제 발 밑에 있고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삶이 이 마음가짐이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가 나한테 있고 이 그림자 정면을 마주하고 뭐 이걸 싸워서 이겨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편해져요. 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랄까 가끔은 커질 때도 있고 뭐 줄어들 때도 있고 하지만 절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고 그게 있어야지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섀도우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떼어낼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거든요.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네. So I wrote and sang intro Shadow, so I think I should answer this questio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ly see your shadow and see where it is. That your shadow is always going to be attached to you, it's always going to be at your feet, and it's always going to follow you. So it's a matter of if you accepting it or not accepting it, and that is what makes it comfortable and peaceful for you. So it's not about facing your shadows even or fighting your shadows, but jus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you have your shadow, and that really brings us comfort and peace, I think. Sometimes the shadow grows, sometimes it grows shorter or it lengthens, but it's always going to be attached to you. So as I said, acknowledging its presence and accepting it itself takes a lot of courage. So I think that is what allows us to keep going and keep going further. So that is what I had in mind when I wrote this song, acknowledging your own shadows.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슈가 씨의 말에 정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지난 7년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고 리부트 컨셉을 적용해 데뷔 초 앨범을 재해석한 앨범이기도 한 만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7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는지 또 7명이 함께 앞으로의 7년은 어떻게 채워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7년을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방탄소년단만의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어떤 음악이든, 장르든, 뭔가 방탄소년단의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뭔가 성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멤버들 개인 각자가,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어떤 메시지를 드릴지 저희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7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뭔가 그냥 7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거랑도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래. 뭐라고 뭔가, 우리 7명은 이렇다, 우리 7년은 이랬다라고 막 정의해서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막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저희 7명을 빼고서는 저희 인생을 얘기할 때 뭔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7년도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우리끼리 같이 있고, 뭔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7명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와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ope said, we've been together for 7 years, and I think we have our BTS style now. Whatever the music is, whatever the genre is, I think we're now able to interpret it in our own unique way as BTS. And I think that's where we've grown, and that's where we have changed. And I think the members now have come to realize the impact that BTS has. I think all of the members know, and I'm personally looking forward to what we'll be able to show in the next 7 years and going onwards. Jimin said, it took us for preparing this album, it was a chance for us to look back in the past 7 years. What does the number 7 mean? What do the members mean? So instead of saying, this is the meaning of 7, this is the 7 years, this is the 7 members. And I think, I'm still very young, we're all still very young, but I think even moving forward, it would be impossible to talk about our lives without these 7 members and without these 7 guys. I just think it's impossible to say anything. So I think that's why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7 years with these 7 members, and so that we can continue to make music, I can continue to work with these 7 people, and then try to do the best we can and show the best sides of ourselves to you. So I just want to keep doing this and make great memories with these guys and with everybody.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처음 한 얘기긴 한데 블랙스완을 쓰면서 블랙스완도 다시 보고 블랙프루프 이터널이나 라르덴 밤스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운템포 곡들을 작업하면서 혼자 이제 작업실 나가가지고 작업하면서 되게 울면서 썼어요. 되게 이제 그 예전 생각도 나고 여전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혹은 나는 이런 시련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익스프레스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고, 근데 그러나 또 이제 어쨌든 그래요. 참 그 7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참 모를 때도 있었고, 보면 되게
되게 실수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건 잘했다 싶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저 말고 이 다른 6명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여기에서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그거만한 행운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기자님들과 또 지금 이 기자 간담회를 봐주시는 이 수많은 아미들을 마주하는 행운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항상 두 발을 땅에다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큰 행운이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되게 이번 앨범을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 7년은 그냥 우리끼리 다시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사실 너무 익숙하지만 질리기도 하고 막 가끔 얼굴 보면 아유 오늘 또 보네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정말 오래오래 하루하루 잘 느껴가면서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So we're going back to the beginning a little bit. When I worked on Black Swan or our other songs, Bulletproof Eternal and so on, you know, I wrote these songs and I worked on these songs and I cried a lot because I thought about the old days. And I think it's a constant battle to be able to show your weakness or acknowledge your weakness. And I still have a fear, everyone, and including myself, have the fear of expressing our fears and expressing my fears. You know, if I look back in the past 7 years, there were times when we were naive, there were mistakes that were made, but overall, I think we really did a good job. You know, I look at these other 6 members and I think, you know, we were very fortunate. And we really did what we could. We really did a good job. And, you know, I wonder how come we are so fortunate. And it is because we have, like now, our army around the world watching us, members of the press watching us, and it is thanks to you that we're able to have both of our feet firmly planted on the ground and say, you know, we're not that great. We're just trying to do our best. And I think that's what we want to keep doing and continue to make music. And, you know, I've seen these guys for the past 7 years. You know, sometimes I'm a little bit tired of them. You know, I look at them as, oh, it's you again. But, you know, honestly, all I want to do is for the next 7 years and going onwards, be healthy, do what we can do, and stay happy.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가져봤습니다. 멤버들의 솔직한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 우리 B 씨부터 순서대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는 들고 이야기하셔야죠. 네. 사실 기자님들 오시는 줄 알고 저희 의상 피팅할 때 정말 멋진 옷을 골랐거든요. 근데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막 기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있을 때는 꼭 다 오셔서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저희의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으러 와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B 씨 의상이. Actually, getting ready for this conference, we worked really hard on our outfits. So, unfortunately, you're not able to be here and see us in person. But I still want to say thank you, and I hope that next time we'll be able to invite you here so that we can say thank you properly, and then so you can write great stories about us. Again, thank you. 네, 순서대로 슈가 씨. 네.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특히 더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정말 이 생중계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생중계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기자님들, 또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tried to distill our honest feelings and our sincere stories into this album as much as we could. So I hope that came across to you. And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watching this live stream. Thank you for tuning in. And again, thank you so much. 진 씨,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에 대해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 하니까 언제나 이쁘게 봐주시고 생중계를 통해 봐주신 분들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So always, thank you so much, and I hope that you can write great articles about us. I really love you guys. Everybody tuning into this live stream,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watch us. 네, 정국 씨.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생중계로 지켜봐주고 또 들어주신 미디어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생각들도 많지만 또 얘기하면서 또 오늘 또 새로운 감정들을 또 느낀 것 같고,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all our ARMY fans as well as all the media who watch this live stream, and they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effort. And there were many things that we felt while working on this album, but now today being here in front of you and talking about our album also enabled me to sort of see how I feel and examine my emotions. So I think this was a very good and important time for us, and for me especially. So thank you so much. 네, 정말 드디어 이렇게 저희 앨범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내면을 마주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함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또 위험하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저희 노래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저희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m so happy that we can show our album to you finally, and always health is always on my mind, on our mind, especially these days. Facing our message, facing your inner self, and loving yourself. All of this is made possible ultimately, when you are healthy and when you're able to. So I hope all of you can stay healthy and don't get sick, and especially these days, we're living in some risky times. So again, I hope all of you can stay healthy, and please enjoy our album and continue to show us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Map of the Soul 7. 네, 정말 시작입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걸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항상 이렇게 외쳤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talked about our new album, and finally, an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now I guess we are really starting. The Map of the Soul 7 is out. We're starting our activities. And I remember saying when in the United States, I talked a lot about I will try to make it so that you won't regret loving us. And that's still what I want to do. I want to make sure that you'll never regret giving us your love. And we'll try to do the best we can.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your time.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외연적인 상황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나온 팀이었으면은 이 기자 간담회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시대를 잘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정말 미디어와 이런 전파의 힘 덕분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너무 운이 좋게 생중계로나마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주시고 얘기해주시는 저희가 갖게 된 힘도 정말 지금 시청해주시는 기자님들의 손끝에서 피어났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와 기자님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없었을 거고요. 그 점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저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또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저희 남은 활동도 새로운 세븐의 활동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think if this sort of situation happened many years ago, or if we were working, several years ago or a decade ago, we probably would not be able to have this press conference. But thanks to the times that we live in, thanks to the power of media, we are able to at least have this live broadcast so we can share this time with you. And, we always talk about the strengths that we have as a team. And I think our strength really comes from your fingertips, from the reporters and the members of the media. And it is really you that made it possible for us to reach people around the world. So I have to say thank you very much, and I even want to say you are really valuable partners in our journey. So thank you for the great questions that you sent towards us. Thank you so much. Please stay healthy, and please look forward to the Map of the Soul 7. Thank you. 네, 잘 들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마지막 인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진행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이나나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멤버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자 간담회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생중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